여러분, 가상자산 거래할 때 어떤 거래소 앱 쓰시나요? 아마도 국내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업비트를 쓰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업비트는 운영사인 두나무를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대기업 반열에 오르게 해준 핵심 서비스죠. 근데 두나무도 업비트를 내놓기 전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것 아시나요? 오늘 코인사이트에서는 두나무의 창업자, 지금은 모습을 거의 볼 수 없는 송치영 회장의 창업 스토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더벨 노윤주 기자입니다. 1977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난 송치영 회장은 충남과학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 입학해 컴퓨터공학과 경제학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송 회장은 대학 재학 시절부터 기가 막힌 개발자로 동문들 사이에서 유명했다고 해요. 그는 직장 생활을 오래 하지 않고 바로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다날에서 병역 특례를 마치고 경영 컨설팅 회사 이노무브를 거쳐 2012년 공동 창업자 한 명과 함께 두나무를 창업한 건데요. 이때까지 두나무의 사업 모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래 플랫폼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첫 아이템은 이북이었고 그 다음 아이템은 뉴스 큐레이팅 서비스였어요. 2012년이면 스마트폰이 막 보급되고 있었죠. 2009년 11월에야 아이폰이 국내 시장에 들어왔으니까 말이죠. 세간의 호평을 받았던 삼성전자의 갤럭시 S2는 2011년에 출시됐고요. 이 시기 수많은 모바일 앱이 탄생했고 두나무의 이북이나 뉴스 큐레이팅 사업도 여타 플랫폼 스타트업들이 내놓은 사업 모델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수익은 나지 않았죠. 회사를 키우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때 두나무 입장에서는 귀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현재는 카카오벤처스로 이름을 바꾼 당시 K큐브 벤처스를 맡고 있던 임지훈 대표죠. 2013년 2월 두나무는 K큐브 벤처스로부터 2억 원 규모 초기 투자를 유치합니다. 투자 규모 자체가 크지는 않았지만 매우 소중한 투자였습니다. 두나무가 당시 서비스하던 뉴스메이트 자체는 큰 비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송치영이라는 인물의 가능성만 보고 투자한 셈이니까요. 이 투자로 두나무라는 기업의 운명이 바뀝니다. 투자를 받고 1년 뒤인 두나무는 첫 번째로 성공시켰다고 말할 수 있는 서비스인 증권플러스를 선보입니다. 이때 송치영 회장의 사업 파트너인 김영년 부회장, 당시 퓨처위즈 대표가 합류합니다. 현재 퓨처위즈는 두나무 종속회사로 편입돼 있고 김영년 부회장은 두나무 지분 13.11%를 가진 2대 주주죠. 물론 증권플러스가 두나무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업비트라는 대박 서비스를 개발할 시간은 벌어다 줬죠. 2017년 두나무는 드디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출시합니다. 카카오 아이디 기반 간편 로그인, 모바일 네이티브 앱 등을 무기로 내세우면서 단숨에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는데요. 당시 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업비트를 써보니까 정말 편하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시기도 좋았어요. 2017년 말 국내 시장에서 비트코인 투자 붐이 일었거든요. 투자 수요를 업비트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흡수했죠. 그야말로 무서운 성장이었습니다. 이때 송치영 회장은 매우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이때까지는 송치영 회장이 아니라 대표라고 불렸거든요. 그런데 송 회장은 본인은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나고 전문 경영인 이서구 대표에게 대표직을 맡기기로 했죠. 보통 본인이 런칭한 서비스가 빛을 보고 드디어 회사가 커지기 시작하면 경영에 대한 욕심이 날 법도 한데요. 송 회장은 과감하게 대표직을 내려놨죠. 그런데 이때부터 그를 공식 석상에서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2023년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자전거래 혐의를 받으면서 긴 시간 법적 공방을 이어간 탓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오너이자 창업자로서 책임 경영을 다하겠다는 의지는 피력했습니다. 2022년 2월 송치영, 김영년 두 창업자가 각각 의장과 부사장이라는 직함 대신 회장,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두나무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기업으로 지정됐습니다. 자산 10조 원을 넘긴 건데요. 이 배경에는 고객이 맡겨둔 예수금까지 자산에 포함돼 있다는 함정도 있지만 중간 단계인 공시대상 기업 집단을 뛰어넘고 바로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선정됐습니다. 올해는 재계서열 36위에 두나무가 이름을 올렸고요.
대기업이 되면서 송 회장은 모습을 더욱 꽁꽁 감췄습니다. 대기업 집단에 선정되면 그 기업을 이끄는 총수가 누구인지 동일인을 지정하거든요. 2023년까지는 송치영이 두나무의 총수라고 명시돼 있었는데 2024년부터 동일인을 송치영이 아닌 두나무로 바꿨습니다. 동일인 지정에 대한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계열사, 친족 간 자금 거래가 없을 경우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죠. 현재 송 회장은 국내와 미국을 오가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는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창업 선배로서 또 인생 선배로서 개발자들과 소통하던 송 회장이 그립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아마 송 회장은 지금 조용히 두나무 그리고 자신의 넥스트 플랜을 짜고 있을 텐데요. 그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